자, 혼합물은 순수한 물질이 2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물질의 상태가 뭐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 액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액체 기체가 될 수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끓는 전차를 이용하자는 거야. 끓는 전차를. 알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몇 개 더 추가를 할 거야. 알지? 그래서 끓는 전차를 이용한다면 자, 혼합물. 자, 이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끓는 점, BP,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것이 먼저 기화되니 높은 것이 먼저 기화되니. 그치?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화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는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화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류라는 것이 있어요. 중류 또는 분별 중류라고 그래요. 알지? 중류 또는 분별 중류. 그래서 액체 상태 혼합물. 조건은 뭐야? 중류 또는 분별 중류는 액체 상태 혼합물. 그래서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자, 먼저 기화돼. 자, 그리고 나서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거야. 알지? 그러면 얘는 끓는 점이 높은 기체가 먼저 액화될 겁니다. 자, 기체 혼합물에서는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빼자. 자, 그래서 먼저 기화된 놈을 액화시키는 거예요. 먼저 기화된 놈을 액화시키는 거예요. 자, 액체 상태 혼합물인데 우리가 여기 물하고 자,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할게요. 그럼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야. 자, 혼합시켰어.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제 온도계를 꽂았지. 온도계. 자, 가열을 했더니 이 온도계 끓는 점 보니까 어떻게 돼? 100도씨와 78도씨야. 액체 혼합물. 지금 누가 먼저 기화된다? 그치.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기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시간 온도 그래프로 가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만 25도씨가 될 거예요. 실온이니까. 자, 가열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 온도가 78도씨예요. 그럼 78도씨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에탄올이 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탄올이 끓고 있는 요때에서 이제 우리가 중류라는 걸 쓸 거야. 그럼 이제 에탄올이 기화돼서 빠져나오겠지. 근데 끓인 쪽이라는 것이 들어가. 그래서 끓인 쪽 같은 경우는 작은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기 조각, 사기 그릇 조각 이런 것들 집어넣어줘요. 자, 그럼 끓인 쪽을 왜 집어넣냐? 에탄올이 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기포들이 막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포가 발생이 되면서 78도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끓으면서 나오겠죠. 그럼 우리 물 끓일 때 생각해봐. 라면 끓일 때. 그치? 100도씨 되면 이제 라면이 물이 끓잖아. 어떻게 끓어? 안에서부터 기포가 막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끓을 때 그 끓음이 넘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끓음이 넘치니까 우리 여기서 기체만 이렇게 받아야 돼요. 자, 기체가 에탄올 증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서 찬물에 냉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에탄올 증기라고 그래. 증기. 기체가 이렇게 찬물에 되면서 여기서 액화되면서 액체 상태 에탄올을 얻는 거예요. 그 물하고 에탄올을 분리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끓어 넘치는, 자, 끓음이 넘치는 현상이 생겨. 그럼 끓음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하고 에탄올도 같이 딸려서 넘어가요. 우리는 순수한 에탄올만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 물하고 에탄올을 분리할 건데 이 끓어 넘치면 어떻게 돼? 여기에 물도 같이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순물질로 분리를 못하지. 그래서 이러한 끓음이 넘치는 현상을 뭐라 하냐면은 돌비 현상이라고 그래. 돌비 현상. 그럼 이게 기포가 한꺼번에 확 나오는 거잖아. 그치? 요 수용액에서 기포가 한꺼번에 막 나오니까 끓어 넘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끓임 쪽을 집어넣은 끓임 쪽은 뭐라고 그랬어? 구멍이 숑숑숑숑숑 뚫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포가 끓임 쪽에 있으면은 요 기포가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끓임 쪽을 통과하면서 천천히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끓임 쪽에 있는 구멍을 통과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끓음을 억제하는 거지. 그래서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요 현상, 돌비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끓임 쪽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끓임 쪽에 있는 구멍을 기포들이 통과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니까 한꺼번에 넘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찌개라는 걸 라면 끓일 때 있잖아. 라면 끓일 때 이게 끓어 넘치잖아. 그 우리가 끓임 쪽을 넣어주면 좋은데 끓임 쪽을 못 넣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숟가락이나 젓가락 있지. 그걸 그래 넣어줘. 그러면은 얘가 끓어 넘치는 것이 억제가 돼. 끓어 넘치는 억제가 돼. 왜 그럴까 이거? 이건 이제 저기 그 끓임 쪽처럼 같은 역할은 아니고 이게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 넣어주면 얘는 쇠기 때문에 온도가 낮잖아. 온도 뒤에 이제 우리 비열 배울 거야. 열전도에서 비열 배울 건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기화를 억제시키는 거야. 억제시키는 거야. 그래서 끓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탁 넣어주면 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끓인 쪽은 끓어 넘치는 현상, 돌비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에탄올 증기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에탄올 증기가 빠져나와요. 찬물에 통과하지? 찬물에 통과하지? 그럼 찬물에 통과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78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자, 액체 에탄올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증류 또는 분별 증류라고 얘기해. 증류 또는 분별 증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분별 증류가 다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100도씨가 되면은 물이 끓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 혼합물은요, 끓는 점이 2개가 돼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증류, 분별 증류할 때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바로 그 밑에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도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78도, 약 80도씨 부근에서, 자, 그러면, 왜냐면, 혼합이 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더 높은 온도에서 끓잖아. 그치? 78도면 약간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다가,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 여기까지 에탄올이 다 날아간 거야. 이제 에탄올이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혼합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은 에탄올이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누가 에탄올이 끓어 나옵니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와요. 왜냐하면 물이 에탄올보다 더 인력이 강하니까 에탄올이 끓는 거를 물이 방해를 해.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여야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80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부 다 에탄올이 모두 다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여기는 물과 에탄올. 자, 여기도 물과 에탄올. 여기는 물과 수증기. 그렇지? 요 관계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C에서는 자, 물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는데 에탄올이 만약 적게 나온 게 아직 덜 빠져나온 게 있으면 여기 같이 나올 거야. 알겠지? 에탄올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는 물이 끓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건데, 이제 우리가 요 중류 있지? 분별 중류? 물과 에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뭐야? 원유야, 원유. 그래서 원유의 분별 중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유의 증류 또는 원유의 분별 중류. 자, 요거는, 너희가 고2 가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4과목에서 이제 아마 2과목을 선택할 거야. 자,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제일 1단원에 나오는 게 원유의 분별 중류가 거기 또 나와. 그래서 거기 순물적 혼합물의 개념이 또 나와.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설명을, 개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고, 좀 여러 개 막 설명해주고,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거, 고등학교 개념을 같이 하는 이유가, 자, 그런 거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학교 내신은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몰라 틀리냐? 실수로 틀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이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원유와 석유는 달라요. 원유하고 석유는 다른 거야. 우리가 원유라고 하면 영어로는 크루드 오일이라고 그래. 자, 크루드가 뭔 뜻이지? 영어 공부도 시켜야 될까? 영어도 시킬까? 크루드. 자, 이게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가공되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거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석유, 원유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을 거쳐서 이렇게 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이제 석유 제품을 만들잖아. 그럼 얘는 가공하지 않은 석유를 얘기하는 거야. 즉 그냥 매장 형태, 매장된 석유를 우리가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증류탑에다가 원유를 넣어주는데 이때 이제 넣어줄 때 가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어떻게 돼? 기화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기화가 되면 요렇게 이제 단들이 있어, 단들이.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 단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기화가 되면 기체가 요렇게 빠져서 요렇게 타고 요런 식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단이 있으면 구멍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타고 넘어오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오고 타고 이렇게 넘어오고 타고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 냉각이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냉각이 되는 거야. 알겠지? 가열은 여기서만 가열하는 거야. 그래서 기화가 됐으면 그 기체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올라갈 거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석유가스가 나옵니다. 무슨 상태로요? 기체 상태로 빠져나와요. 기체 상태로. 그래서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씨에서 마이너스 1도씨야. 자, 지금 잘 봐야 된다. 아니, 자, 마이너스 1도씨. 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프로페인, 자, 뷰테인 기체가 나와요. 프로페인, 뷰테인. 알겠지? 그래서 석유, 원유에서 나온 기체가 석유가스고, 그래서 얘를 기체 상태로 나오고요. 얘를 액화시키면은, 자, 얘를 액화시키면은 뭐가 되냐면은 액화 석유가스라고 그래. LPG. 리퀴파이드. 석유가 영어로 페트롤리움이야. 리퀴파이드. 액화된 석유 가스. 그래서 LPG. 우리 프로판 부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래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우리 프로판 부탄 어디에 써요? 가정용 연료로 쓰죠. 그치? 가스. 가스.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하고 달라. 천연가스는 꼭 기억해. 원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얘는 천연가스층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해. 그러니까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원유층, 원유가 있어요. 유전 있고, 자, 따로 천연가스층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CH4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메테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메테인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액화시키면은 뭐가 돼? 액화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그래서 LNG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이 낮은 자 프로페인 뷰테인 석유가스가 기체 상태로 빠져나와요. 기체 상태로. 얘네들이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이 그 다음에 낮은 액체들이 먼저 기화되겠지. 그래서 기화되면서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액화되면서 빠져나온 게 휘발유 또는 나프타라고 그래. 나프타, 휘발유. 알지?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자 얘네 나오는데 얘네들 끓는 점이 뭐냐? 30에서 120도씨야. 알지?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25도씨에 뭐가 돼요? 액체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잘 들어. 여기까지는 액체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액체로.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얘네들은 액체로 빠져나와요. 액체로. 그래서 먼저 이제 휘발유가 나와요. 끓는 점이 낮은 것이. 그래서 이 휘발유, 나프타는요. 자동차 연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약품의 원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이 있지. 그래서 뭐 간단해. 뭐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플라스틱. 자, 얘네들의 원료가 바로 휘발유, 나프타야. 알지? 나프타. 얘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을 얻는다. 플라스틱, 고무, 섬유 이런 것들.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휘발유 또는 나프타라고 그래. 자, 그리고 나서 휘발유가 다 빠져나왔어. 나프타가 다 빠져나왔어. 이제 그 다음에 얘네보다 휘발유보다 끓는 점 높은 액체들이 이제 기화되겠지. 기화돼서 쭉쭉쭉 올라오다가 요 지점에서 이제 액화돼서 빠져나온 게 등유입니다. 등유.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150도씨에서 280도씨 사이에 해당하는 액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등유 같은 경우가 자, 항공기 연료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 난방 우리가 이제 그 기름 난방 한다고 하잖아. 기름 난방. 그럼 그것이 바로 등유야, 등유. 그래서 저기 주유소 가면 등유 따로 팔잖아. 우리 이제 석유 난로, 그 다음에 석유 보일러, 기름 보일러가 바로 등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 연료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등유가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제 등유보다 이제 끓는 점이 더 높은 액체가 이제 기화되겠지. 기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경유라는 것이 빠져나와. 그래서 경유의 끓는 점은 230에서 350도씨야. 경유. 자, 우리 경유차. 집의 차가 무슨 차니? 차종이. 휘발유. 아빠가 모는 차종이 뭐야? 하이브리드? 이야, 좋은 차네. 자, 우리 그 SCV 있잖아. 그치? SCV는 보통은 경유입니다. 경유. 그래서 주유소 가면 경유 따로 팔잖아요. 그러면 그 경유차에 있는 엔진을 우리가 디젤 엔진이라고 그래요. 디젤 엔진. 그래서 경유 차량 그리고 이제 옛날에 지금 이제 우리 그 트럭 같은 것들 디젤로 가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기 그 기차 이런 것도 다 디젤. 그래서 디젤 차량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가 바로 경유야. 그래서 디젤 기관의 연료. 그다음에 중유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유가 나와요. 액체 상태로 빠져나온 것의 마지막은 중유예요.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30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300도 이상이고요. 그래서 얘는 선박용 연료로 빠져나와요. 사용이 돼요. 선박용 연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게.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액체 상태로 빠져나오는 거. 자,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스팔트, 고체 상태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원유는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섞여 있다. 그럼 균일이야, 불균일이야? 불균일이에요. 왜? 얘는 가라앉잖아요. 고체니까. 그래서 얘는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이는 거다. 자, 원유의 분별 증류를 봤는데, 자, 원유의 분별 증류야. 그럼 얘는 원유도 혼합물이잖아. 불균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분별 증류에서 석유가스 나왔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나왔어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자, 이렇게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니? 높다. 알지?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빠져나와요. 자, 그리고 빠져나온 위치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왜요?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 알지? 무거우니까 제일 가벼운 게 맨 위에서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벼운 거, 그 다음에 가벼운 거, 가벼운 거, 가벼운 거. 그러니까 내려가서 어떻게 돼? 점점 무겁단 말이야. 밀도가 크단 말이지. 그래서 LPG는 자, 얘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근데 아까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일 때 가스 탐지기는 위에 있고 LPG는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그 자살하려고 했다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성냥불을 이제 담뱃불을 딱 붙였는데 펑 터졌다. 그치? 그 밀도지. 바로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무거울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거워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자,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될 거. 혼합물을 분리했잖아. 그 분리해서 나온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얘네들 순물질입니까? 자, 순물질이면 물질의 특성값이 하나가 돼야지. 잘 봐. 석유가스 끓는 점이 여러 개지. 휘발유도 끓는 점이 여러 개지. 등유도 끓는 점이 여러 개지. 경유도 끓는 점이 여러 개고요. 자, 디젤도 끓는 점이 여러 개고요. 얘도 당연히 여러 개예요. 그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야? 원유의 분별 중류에서 나오는 얘네들 자체가 뭐다? 얘네들도 혼합물이다. 맞지? 이거 조심. 그래서 원유를 중류에서, 분별 중류에서 빠져나온 각각의 석유 제품들도 수물질이 아니라 얘는 혼합물이다. 뭘 보고 할 수 있어? 끓는 점이 여러 개잖아. 그치? 수물질은 끓는 점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끓는 점이 여러 개예요. 끓는 점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구분을 잘 해둬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유의 분별 중류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우리 이게 소주꼬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전통주 있잖아. 전통주. 그래서 이제 소주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전통주가 우리가 이제 뭐 막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도 있어요. 소주.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소주는, 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이거 이제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주 만들 때 이제 쓰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소주꼬리. 이거 문제로 참 많이 나와요. 알지? 자, 그래서 탁한 술,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쌀 같은 거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 근데 막걸리 탁하니까 이제 맑은 술을 얻자는 거지. 그래서 뭐 청주라든가 또는 소주를 얻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분별 중류예요. 그러면 탁한 술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뭐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죠. 고체 상태 혼합물부터 시작해서 불투명한 혼합물, 그리고 여기는 에탄올도 있고 물도 있단 말이야. 고르게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소르꼬리 아래쪽에 솥에다가 이제 가열을 하는 거야. 자, 열을 가마솥에다가 이제 해서 이제, 그러면 탁한 술을 넣으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80도씨 정도에서 에탄올이 증기로 빠져나올 겁니다. 에탄올 증기가 빠져나와요. 그럼 에탄올 증기가 먼저 이제 빠져나오겠지. 그럼 요 위에 찬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위에다가 딱 두는 거야. 그럼 에탄올 증기가 얘를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냉각이 됩니다. 그 냉각이 되면서 요 주둥이를 통해서 뚜두두두두 에탄올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에탄올이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가 에탄올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도 같이 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에탄올과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 에탄올 다음에 이제 수증기가 액화돼서 물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에탄올이 오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면서 자, 맑은 술, 소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다? 소주꼬리. 소주꼬리.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중류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기화되는 것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되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수증기, 물이 기화돼서 자, 여기에 찬물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요 입구를 통해서 먼저 에탄올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면서 에탄올과 물이 섞여서 뭐가 된다? 이제 소주라는 것이 밑에서 얻어지는 거지. 그래서 맑은 술.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끓는 차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말고, 자, 끓는 전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액체하고 액체 혼합물이잖아요. 그래서 액체하고 액체 혼합물, 그러니까 끓는 전 차를 이용했을 때 액체와 액체 혼합물은 우리가 중류 또는 분별 중류라는 걸 이용해서 구별합니다. 분리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액체 혼합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끓는 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때 자, 액체 혼합물은 중류 또는 분별 중류야. 분별 중류.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의 혼합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용액이 됐답니다. 이것도 끓는 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증발이에요. 증발. 그래서 증발을 이용하자. 자, 물과 소금. 그래서 소금물이라는 혼합 용액이 있어. 그럼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물하고 소금을 비교하면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냐? 소금이 더 높아요. 그리고 얘는 자, 액체가 되고 물은 자, 소금은 뭐야? 고체잖아.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섞인 소금물이라는 혼합 용액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산발이에다가 자, 증발 접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을 놓게 되면 소금물을 놓고 가열하게 되면 누가 먼저 기화된다? 물. 그치?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기화가 되면서 요 바닥에는 뭐가 돼요? 소금만 남죠. 그래서 바닥에는 소금만 남는다. 자, 이것이 바로 증발이야, 증발. 그래서 액체와 액체 간의 혼합물은,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알아둘 거. 자, 우리가 끓는 전 차이를 할 때, 액체든 액체, 고체 액체든 간에 얘네들은 서로 녹인다는 얘기예요. 섞여야 돼요. 그치? 근데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 섞이지 않아. 그럼 그때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전 차를 이용한다는 거는 서로 녹인다, 섞인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용액에서, 섞이는 용액에서 이제, 액체는 분별 중류법을 이용해서, 중류를 이용해서 하고, 고체 액체는 고체가 워낙 끓는 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열하면은 액체가 날아가서 그 바닥에는 뭐가 남아요? 고체가 바닥에 남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증발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증발 접시라고 해. 증발 접시.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가열을 해도 되고요. 가열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 바다에서 소금을 얻을 때, 그치? 천일염 얻을 때. 그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돼요? 밑에 고체만 남잖아. 그거와 같은 거야. 그 단지 이제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가열을 해주는 거고.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자, 끓는 점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자, 요거만 나오는데 요것도 같이 알아도 알겠지?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 어떻게 돼요? 서로 섞여야 됩니다. 서로 섞여야 된대요. 그리고 고체 액체도 서로 섞여야 돼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거면은 무조건 얘네도 서로 섞여서 용액이 돼야 돼. 어쨌든 용액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끓는 점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얘든 자,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밀도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섞이지 않는 경우, 자, 우리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경우에 밀도차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자, 밀도가 크다. 뭐다? 무겁다. 밀도가 작다. 그럼 뭐야? 가볍다. 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밀도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기본 개념은 꼭 이거예요.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밀도가 작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볍고 무겁고를, 알지? 가볍고 무겁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봄에 이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벽실을, 그치? 벽실을 이제 뭐 이제 해가지고서 할 거야. 근데 이 벽시에 모래가 섞여 있어요. 고체입니다. 고체예요. 알겠죠? 고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얘를 넣어줘. 그럼 어떻게 돼? 바닥에 인 것은 모래고요. 자,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벽시예요. 그러면 모래가 어떻게 돼?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가라앉았지. 벽시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올라갔지.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밀도를 비교할 때 어떻게 돼? 모래가 물보다 밀도가 크고 벽시가 물보다 밀도가 작고. 알겠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밀도가 크다, 무겁다, 밀도가 작다는 가볍다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이용할 때는 자,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이다. 알겠지?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녹이지 않아야 된다. 녹이면 안 된다. 분리가 돼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고체는 당연하지. 근데 고체 액체나 액체는 서로 녹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밀도를 이용해서 구분할 겁니다. 알겠죠? 밀도 차를 이용해서 구분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